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김호중입니다. 최근 속초 지역에 발생한 산불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인명피해가 있었고 재산 손실도 컸습니다. 희생자를 애도하며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하겠습니다. 사람이 희망인 세상,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눔의 손길을 전하는 사회복지 주요 뉴스 출발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은 반려자처럼 의지되는 존재, 반려견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산불이나 지진 등 재해 재난이 발생하면 긴급하게 대피하느라 반려동물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피소에 보조견을 제외하고 출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산불로 폐허가 된 집을 지키며 주인을 기다린 반려견의 사연이 외신을 통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반려견 메디슨은 주인을 기다리며 구조대원을 피해 다녔다고 하는데요. 결국 한 달 만에 주인과 재회를 했다는군요. 이번에 발생한 속초 화재에서도 두고 간 반려견과 재회하는 이야기가 예상됩니다. 두고 떠난 반려견들이 들개가 되거나 굶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소식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새로 바뀐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우선 치매안심센터장이 치매 환자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변경 신청을 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 동안의 급여비용 감액을 고시해서 법으로 변경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휴폐업 시 수급자가 이동할 장기요양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될 경우 처분청은 이 사실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수급자가 이동할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관, 휴폐업, 업무 정지 등 시설장이 수급자 권익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법이 개정된 만큼 이 사실을 몰라 불이익받는 경우가 없어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식중독 관련 소식입니다. 식중독과 감염병은 신체 기능이 취약한 아동과 노인에게 치명적이죠. 최근 프랑스의 유명 노인요양원에서 식중독으로 5명의 노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는데요. 우리도 주의해야겠습니다. 노인요양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은 익혀 먹기, 물은 끓여 먹기, 올바른 손 씻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아도는 음식물을 버리는 것보다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동서고금의 덕목이죠. 네, 우리나라도 많은 단체들이 음식이나 식재료 나눔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대전광역시 동구에 있는 가은봉사단 이정명 회장이 나눔냉장고 활동을 벌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나눔냉장고는 화수분처럼
배고픈 누군가가 음식을 가져가도 누군가는 계속 채워 온전히 식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나눔 냉장고는 대전 동구청에서도 받아들여 지역 내 여러 개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대전에서 처음 시작한 가은봉사단 이정명 회장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은나무봉사단 회장 이정명입니다. 가은나무봉사단은 2017년도부터 제가 운영하는 요양원 부지에 나눔 냉장고를 설치하여 노숙인과 지역사회 취약한 이웃들이 음식을 직접 가지러 오시거나 거동이 어려운 분들은 댁까지 방문하여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봉사자들과 기부자들의 정성이 모여 진행되는 만큼 나눔 냉장고에 음식이 채워지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명 회장은 국내 봉사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라오스에서 빈곤 아동을 위한 봉사활동까지 벌여 전문 사회복지사로서 뜨겁게 나눔 실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됐죠. 종업원 300인 이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했고 50인 이상 299인 이하는 2020년 1월 1일, 5인 이상 59인 이하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회복지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무엇이 쟁점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비상입니다. 사회복지법인도 근로자가 300인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야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잘 대비해야겠습니다. 특히 야간 당직의 경우 휴게 시간이 대기 시간인지 등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으니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대비책을 철저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 현장은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 주 52시간 제도가 시행되면 시간의 수당을 받지 못하며 연장 근로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예상됩니다. 열정 페이도 좋지만 근로 환경을 개선하여 사회복지사가 행복할 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이 시급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노현주 시인 겸 사회복지사의 시를 소개하며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